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래가 지난 3편을 강남 부동산 시장 2016년 6월서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에 부동산의 특별히 주택시장에서 약 2억에서 3억 선 정도가 석 달 사이에 올랐습니다. 이는 집값 한 채 가격이 석 달 만에 올랐죠. 이거에 대한 이제 여파, 파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분석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안성맞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세종고속도로죠. 이 세종고속도로의 시점이 이제 포천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포천서부터 지금 얘기한 세종시까지 이제 보통 장기면으로 아시고 계시는데, 그 장기면까지 장군면이죠. 장군면까지 이제 그 결정이 됐습니다. 그 결정이 되면서 제가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안성 인터체인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안성읍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갑니다. 더 이제 동쪽으로 가면 이제 보계면으로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요거의 시점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대덕면으로 해서 나가는 안성, 이제 보통 여러분 중앙대학교 아시죠? 중앙대학교 있는 쪽으로 이제 대덕으로 해서 나가는 두 개 안 중에서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도로공사나 또 아니면은 도로공사나 정부에서는 동쪽으로 가는 안을 갖다가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쪽서부터 민자고속도로가 되죠. 민자고속도로가 되다 보니까 민간 건설회사에서 수익을 더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중앙대 노선 쪽, 대덕면 노선 쪽을 갖다가 원했기 때문에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놨었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여기 주민공청에 붙여지는데 다시 오른쪽, 소위 말해서 동쪽 라인으로 최종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요 내용을 갖다가 주민공청회에 지금 준비 작업을 동쪽으로 하고 있다라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제가 방송했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지금 얘기한 정정방송을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방송을 하는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투자나 이런 것은 책임 사유는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하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세종고속도로죠. 그래서 장군면, 옛날에 장기면이죠. 여기 은용조수지가 있어요. 은용조수지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전 당진 고속도로를 이제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봉안리에 와서 그다음에 연기면에 수산리가 있습니다. 여기로 해서 세종 IC로 해서 나와가지고 그 안성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민자고속도로로 해서 2019년, 18년, 그러니까 내년 후년도에 추진 사업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는 재정 사업의 일환으로 어디에 됩니까? 여러분 구리서부터, 그냥 천호동서부터 시작해서 안성까지 고속도로가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고, 이제 지금 얘기한 주민공청회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면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공사 삽질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부분이 그린벨트, 성남시를 거쳐서 광주로 해서 그린벨트 지역을 지나서 이제 오포 쪽이 되죠. 도척, 광주에 도척면이 있는 데에서, 오포 있는 데에서 인터체인지, 용인 앞쪽이죠. 나오고, 더 내려가서는 이제 용인 쪽에, 더 내려가서는 지금 안성 쪽에서 IC가 나오게 되는데, 가장 큰 관심은 안성에서 인터체인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제일 먼저 제가 좀 도면을 확대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좀 화면이 좀 이렇게 좀 명확하게 나오질 아니하는데, 여러분 파란 선으로 돼 있죠. 파란 선으로 돼 있는 게 용인시입니다. 그런데 저 고속도로가 바로 하얀 선으로 돼 있죠. 용인시를 지나가는 게 바로 어디냐?
자연보전권역이다라고 우리는 용인시를 대부분 지나가서, 그 다음에 노란색이라고 나오죠. 성장관리권역이라고 우리는 지역을 지나서 안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 빨간색과 분홍색이 있죠. 그 다음에 녹색이 있죠. 노란색이 있죠. 이게 그 유명한 수도권 정비계획이에요. 수도권 정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붉은색 안에는 인구가 너무 몰려있다. 우리나라 2명 중에서 5천만 인구 중에서 2,500만 명이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몰고 살려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분이 몰려 살고 있다. 너무 많이 몰려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저한 붉은색 선에 붉은 그 색칠을 한 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 그래서 저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쪽 안에서는 공장의 신설, 증축, 개축 전면 금지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한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보전권역이라고 여러분들 녹색으로 나와 있는 지역은, 자,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가 2,500만 명 중에서 그 중에서 절반인 약 한 1,400~1,500만 명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팔당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오염이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있다. 1,400~1,500만 명의 식수에 오염이 있다라고 그래서 저기를 자연보전권역입니다. 저기선 대규모의 택지개발, 대규모의 산단 공업단지에 입지를 허용하지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은 반쪽이에요. 용인의 반쪽은 지금 자연보전권역이고, 그 다음에 성장관리권역이 노란색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세종고속도로는 대부분 용인까지 지나갈 때 저 같은 녹색 부분을 많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수도권에서 개발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은 안성시를 거쳐 가게 된다라고 그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도면에 봐보면은 1번 노선 안성을 기준으로 해서 분홍색 선인 동층 노선 1번 노선이 있고, 왼편 쪽에 자 여기 푸른색으로 나와 있는 2번 노선이 있어요. 이게 1번 노선은 기존에 추진했던 노선이고, 2번 노선은 바로 민자고속도로가 되기 때문에 민간 건설회사에서 우리는 수익성을 생각해서 2번 노선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방송에서 1번도 방송을 해드리고 2번도 방송을 해드렸는데, 자 10월 달 주민공청회를 할 때는 2번 노선을 없애버리고 1번 노선만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만약에 안성 읍내에서 여러분이 안성에서 투자처를 마련하거나 아니면은 1번 노선으로 최종 결정됐을 때 안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게 안성시 전체의 그림인데, 그 중에서 빗선으로 쳐져 있는 것이 3군데가 있죠. 자, 고3도시, 죽산도시, 안성도시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자, 제가 강의할 때 토지에서 늘 말씀드리죠. 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토지 시장을 분석할 땐 제일 먼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이라고 우리는 농촌 지역.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들 안성에 저 같은 빗선으로 쳐져 있는 노란색, 붉은색 선에 가서는 도시 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을 보셔야 돼요. 나머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흰색으로 나와 있는 지역 있죠. 저쪽 지역은 도시 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 소위 말해서 농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도시 지역에 있는 내용을 규제를 받을 거냐, 아니면 비도시 지역인 농촌의 내용을 규제를 받을 거냐 봤을 때, 그런데 안성읍의 오른쪽으로 1번으로 인터체인지가 나오든 왼쪽인 2번으로 인터체인지가 나오든 전부 인터체인지는 어느 지역 아니다? 도시 지역 아니다 라고 그러는 걸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안성시를 평택서에서 여러분 죽살 1주까지 아시죠? 관통하는 도로가 그 유명한 38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38번 국도입니다.
그래서 안성 읍내 우쪽으로 우회도로가 나 있죠. 우회도로가 나 있으면서 안성 읍내 오른쪽으로 동쪽안이 이란, 안성 읍내 이쪽이 저 왼쪽이 지금 이안으로 돼 있다. 그 밑에는 여러분 평택, 제천, 저것이 이제 영월을 거쳐서 삼척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됩니다. 저게 이제 오축 노선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고속도로가 지금 제천에서 충주까지 이제 평택에서 이제 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간을 한번 보셔라 이러는 거예요. 안성 읍내에서 이제 봐보면 자, 안성 읍내 왼쪽에 경부라고 그래서 100을 써놨죠. 그 다음에 만약에 세종고속도로 이안이다 그러면 85를 써놨습니다. 세종 일안이다 그러면 70을 써놨어요.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 50이라고 써놨어요. 무슨 얘기냐? 이것이 여러분 지역 분석하는 요령입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아무래도 제일 땅가격이 공도 쪽이 제일 비싸겠죠? 그랬을 때 그걸 100으로 놨을 때 중부고속도로 보통 1주기라고 그러는데 땅값은 절반 정도인 50선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2안이 나와 있는 서쪽으로 만약에 고속도로가 났을 때는 85라는 기준을 놓고 1안으로 봤을 땐 70이라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70과 85, 1안으로 가든 2안으로 가든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오게 되겠죠. 어느 쪽을 쫓아가? 1번인 경부고속도로 100을 쫓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종고속도로 일안이라고 우리는 내용으로 가게 되면은 일안 쪽에서 70, 여기도 뭐 공도만큼 올라가겠네 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추정을 하셔라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는 2번, 보통 우리가 일주기다라고 하는 이런 인터체인지에 있는 가격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공도 쪽 가격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좀 전에 설명을 드린, 여러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설명을 드린 일주가이시는 무슨 색? 노란색이세요? 아니면 분홍색이겠어요? 아니면은 녹색이겠어요? 녹색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안성탕면이 나오는 안성산업단지는 분명히 노란색 선 안에, 아까 노란 거 보셨죠? 그 안에 있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중부고속도로가 들어가는 일축 인터체인지에는 공장을 짓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 주변에 공장 많은데 그거는 농업용 공장입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불법으로 하는 공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은 일축 인터체인지에서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세종고속도로가 나오는 이안인 안성읍내 왼쪽으로 가면은 그 유명한 여러분들 미양산단, 소위 말해서 안성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안이 나와 있는 신봉리, 신양봉리 이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또 동신리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쪽도 무슨 색깔이냐? 노란색이에요. 다시 한번 수도권에는 붉은색인 그 핑크색으로 나와 있었죠. 그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그 다음에 녹색인 지금 자연보존권역, 노란색인 성장관리권역인데 1안으로 가든 2안으로 가든 공장도 들어갈 수도 있고 대규모의 하다못해 대학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요것이 이제 원래가 민자고속도로에서 민간건설회사가 안성읍내 가운데 붉은색이 있죠? 그 안성읍내요. 왼쪽, 오른쪽으로 노선이 하나 나와 있고 왼쪽으로 나와 있는데 오른쪽은 그냥 검은색으로 있는데 왼쪽에는 붉은색으로 돼 있죠? 저 붉은색이 나와 있었던 데가 중앙대학교 38번 국도 평택에서 안성읍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일주까지 가는 도로가 있죠. 이 38번 도로에 인터체인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중앙대학교 있는 데를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10월 달에 어디냐? 오른쪽으로 인터체인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10월 달에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저부터도 일단 민간건설회사 뭐 이 내용을 갖다가 내고 소개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일단은 동쪽, 오른쪽 노선이면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이 초안에 나타난 건데 요걸 10월 달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다시 한번 심의를 주민들하고 심의를 하겠다. 그래서 자, 왼쪽으로 나오는 대덕 미양을 통과하게 되죠. 미양면을 통과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보계면하고 금강면이 되겠죠.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면 보계면이 최고의 투자처로 떠오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대덕면과 그 다음에 미양면, 이제 중앙대학교 있는 이쪽 지역이 최고의 투자처로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그러나 두 개 지역에 어디를 가든 안성시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다 크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나타난 건데, 이것을 가지고 10월 달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겠다. 그런데 어느 쪽? 오른쪽 동쪽에 나와 있는 대안 가지고 하겠다라고 우리는 얘기로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게 안성의 끝점과 시점이라는 얘기는 뭐냐? 위에서 올라오면은 끝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포천에서 구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남을 통해서 경기도 광주로 해서 용인으로 해서 안성까지 오면은 안성의 끝점이에요. 근데 안성에서 어떻게 되니까 안성을 지나서 천안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세종시로 가게 된다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가? 시점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과 종점이 어떻게 되냐? 끝점이 어디냐? 중앙대 캠퍼스 바로 옆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 대덕 면사무소와 중앙대 사이에 바로 뭐냐면은 인터체인지 IC가 나오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안성 읍내가 있고 서쪽이 이안, 동쪽이 일안이라고 그랬죠. 근데 바로 뭐냐면 두 개 노선 다 전부 성장관리권역,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무슨 색깔? 노란 색깔이다 이거예요. 근데 오른쪽에는 자연보전권역이라고 우리는 녹색 색깔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으셨어요? 그 다음에 밑에도 성장관리권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이 도면을 한번 봐보세요. 바로 뭐냐면은 안성 읍내로 해서 보계면으로 해서 금강면으로 내려가도 뭘로가 된다? 성장관리권역이 된다. 그 다음에 이안으로 가는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 성장관리권역이다.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서 이거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과 땅가격이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삼중면, 죽산면이 전부 들어가냐? 아닌 거예요. 거기에 동그라미에 점선으로 돼 있죠. 삼중면에서 일부는 빗선을 치운 자연보전 권역이 되고, 삼중면에서 지금 푸른색으로 나와 있는 내용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이에요. 그 다음에 죽산면에서도 이거 투자할 때 유의하셔야 돼요. 죽산면에서도 지금 얘기한 대로 우쪽 부분은 자연보전 권역이 되지만 아래쪽에 가면은 성장관리 권역으로 들어갑니다. 저거는 여러분 수도권 정비계획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은 리까지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에 해당되는 리가 성장관리권역에 들어가냐 자연보전권역에 들어가느냐, 똑같이 죽산면에서 땅을 사도 똑같이 삼중면에서 땅을 사도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계획관리지역 있죠. 삼중면에 있는 계획관리지역과 삼중면 아래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죽산면에 빗선을 쳐져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관리지역과 성장관리권역 내 죽산면에 있는 이 계획관리지역 농지가 어떻게 돼? 가격이 서로들 달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라고 보셔야 돼요. 과밀억제권역에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을 100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성장관리권역에 들어가서 계획관리지역은 70에서 80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어떻게 되냐? 50에서 60분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무슨 얘기냐? 똑같은 100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지역이 멀고 가까운 걸 따지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용인에 있는 계획관리지역과 그 다음에 여주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거의 땅가격이 30%선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용인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이 100만 원이다. 그게 100만 원이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여주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어떻게 되냐? 3, 40만 원으로 약 30%선 정도뿐이 안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대로 대규모의 택지나 산업단지가 입지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서도 일죽에 있는 계획관리지역과 그건 자연보전권역이죠. 그 다음에 보계면이나 미양면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가격 차이가 상당히 심하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삼중면이나 이러한 데 죽산면이나 삼중면에 있는 똑같은 면 소재지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에 들어가 있냐, 과밀억제권역에 성장관리권역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땅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남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계면사무소 이 도면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화면에 나오는 걸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계면사무소 있죠. 그 다음에 안성종합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가다가 보면은 어디냐, 안성종합운동장으로 양복리 쪽으로, 저게 38번 국도입니다. 평택에서 일주까지 가는데 동신초등학교가 있어요. 동신초등학교 있는 데에서 인터체인지가 나오게 되다 조금 어느 쪽으로, 양복리 쪽으로 옮겨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신초등학교 주변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나온다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예를 들어서 자 저기 구사리냐 내방리냐 또 아니면 신양복리냐 이거에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걸 조금 큰 도면으로 확대해 보면은 안성버스 터미널에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노란색 선이 저게 38번 국도. 왼편은 안성시 읍내입니다. 안성버스터미널 왼쪽은 안성 읍내요. 거기다가 동신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내방리 쪽으로 가면서 지금 얘기한 인터체인지가 나오게끔 됐어요. 그래서 뭐 또 시청자 여러분들 저 동신초등학교 앞에만 가가지고 또 땅 찾으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주변에 가셔서 양복리라든가 신양복리라든가 아니면 구사리라든가 이쪽 지역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그 투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까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현재 고속도로 세종고속도로 인터체인지는 안성시의 버스 터미널에서 동산초등학교, 동산리에 있는 동신리죠. 죄송합니다. 동신리의 동신초등학교 거기에서 내방리 쪽으로 조금 옮긴 지역에서 인터체인지가 나오게끔 돼 있으니까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안성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